Our instinct tell us 동사입니다. The higher we climb up the ladder, the more stress we feel, and the weaker our feelings of safety. 그렇죠? 동사가 지금 3개라서 원래는 접수가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한 거잖아. 근데 지금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혀 없어요. 그걸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냐면 our instincts tell 주어 동사. 근데 us 우리한테 말해주죠. 근데 여기 the higher we climb up 주어 동사가 또 나오잖아. 오케이? 됐어요? 그럼 tell이라는 단어가 사형식 문장에 사용되는 것이다 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간접 목적어를 쓰고 여기에 직접 목적어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 목적어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 대시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쓰더라도 접속사가 하나 또 부족해요. 또 부족해요. 그럼 그건 왜 부족합니까? 부족한 게 맞아요. 여기서는 왜 없냐면 자 밑줄 쳐보면 됩니다. 어디요? The higher. 맞아요. The higher 이라고 쓴 다음에 맞아요. 더 플러스 비교급 이라는 형태를 쓴 다음에 다시 한번 더 more stress라고 하는 더 플러스 비교급의 형태를 쓰죠. 이거 우리 몇 번 말했었는데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의 형태를 쓰면 접수사를 따로 쓰지 않죠. 왜냐하면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왜 그러냐면 우린 이런 얘기 했었어요. 더 플러스 비교급 그리고 더 플러스 비교급 이라는 것은 이 문장은 원래 애시 당초에는 어떻게 생겨 먹었던 거냐면 as 주어 동사 비교급 그리고 주어 동사 비교급 이라는 형태를 썼던 거예요. 원래는 이런 문장의 형태였었는데 여기에서 뭐 하고 싶었던 거야? 여기에서 요 비교급과 요 비교급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얘를 강조하고 싶어서 얘를 앞으로 빼고 얘를 앞으로 빼내는 동시에 접속사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한 구문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접속사가 안 맞는 것이 맞아요. 됐죠? 그럼 문장을 해석해 보니까 우리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The higher we climb up the ladder 우리가 사다리의 높은 곳으로 더 높이 올라갈수록 사다리의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the more stress we feel 더 많은 스트레스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and 여기 and가 나왔죠. and 한 다음에 the weaker 여기 나오죠. 다시 말해서 여기 the weaker는 여기에 또 붙는 거죠. The weaker our feeling of safety 됐죠? 우리의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도 점점점 약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됐죠? 본능에 따르면 높은 곳으로 갈수록 불안감이 커진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는 많아지고요, 안정감은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불안정해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다시 머릿속에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높은 곳으로 갈수록 안정감이 떨어진다. 됐죠? 뒤에 한번 가볼게요. Consider. 자, 이거 한번 생각해봐. 동사죠. 자, 이거 한번 생각해봐. The stereotype of the high strong executive facing restless pressure from shareholders, employees, and the firm's largest customers. 여기서 뭐 따로 동사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잠깐만. 자, 이거 생각해봐. Stereotype of the high strong executive. 잠깐만. 여기서 executive 이렇게 나왔잖아. executive가 뭐야? 중역, 높은 사람.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CEO에서 그 E가 executive거든요. 오케이? 대표. 잠깐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executive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 사다리에서의 높은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의 이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중역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facing, 잠깐만 ing 나왔죠. 우리 ing가 나오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가 명사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형사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걸 찾아봐야 되는 건데 facing relentless pressure from shareholders 블라블라블라 끝까지 가로 묶어주면 되는 거죠. 지속적인 pressure, 압박에 직면하고 있는 이 중역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
여기서의 pressure, 잠깐 질문. 여기서의 pressure 이란 단어는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the more stress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압박이라는 뜻이죠. 압박. We are hardly surprised. 동사입니다. When one of them suddenly drops dead of a heart attack before 50. 동사 두 개입니다. 동사 두 개니까 접수하는요. 여기에 when이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hardly라는 단어는 요거는 뭐 문법적으로 좀 아셔야 됩니다. hardly라는 단어는 거의 뭐뭐 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일종의 부정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우리는 잘 놀라지 않아요. 크게 놀라지 않는다고 깜짝 놀라지는 않아요. 언제? When one of them 잠깐만 여기서 one of them 썼죠? one of them 이래서 이 them이 누굴 말하는 거야? 이 them이라고 하는 것이 executive를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executive. 이런 사람들이 오케이?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오케이? 한마디로 사다리 높은 곳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갑자기 drops dead 떨어져서 죽어버리는 거죠. Death of a heart attack before 50. 아니 50살도 되기 전에 50살도 되기 전에 심장병으로 떨어져서 죽어버리는 것에 우리는 너무 놀라진 않아요. 왜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일 많이 했나 보다. 과로했나 보지? 라고 정도 생각하죠. 이해됩니까? 어떤 말인지? 뒤에 과로사가 진짜 있어요. 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과로사라는 것이 아니라 과로로 인해서 어떤 혈압이라든지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그런 경우들이죠. 그러니까 과로 때문에 일을 많이 해서 죽는 거는 뭐 쉽지 않죠. 그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러니까 너무 잠을 못 자고 일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그러니까 혈관이나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뇌에 있는 혈관이 터지면 뭐 뇌출혈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죽게 되는 거고요. 뇌출혈이 좀 오래되면 바로 죽게 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많이 놀라진 않죠. 아유 고생했나 보네. 좀 일을 많이 했나 보지 이렇게 생각.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decades ago 수십 년 전에. decade는 10년이니까 decades ago니까 수십 년 전에 scientists in Britain set out to study this link between an employee's place on a corporate ladder and stress. 동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런 거 하나 해주세요. between 전치사잖아요. between부터 어디까지요? 여기 스트레스까지 가로 묶어버리시면 되고요. between이란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between이랑 누구랑 같이 나오는 거야? and랑 같이 나오는 거죠. 됐죠?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묶어주면 되죠. 맞아요? 그럼 회사에서의 사다리. 회사의 사다리니까 뭐 이렇게 승진하고 점점 위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회사의 사다리에서 employee의 위치와 스트레스 사이에서의 디스링크, 이러한 연관성, 관련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한번 해본 거죠. 뒤에 known collectively as the Whitehall Studies. The study's findings were both astonishing and profound. 동사는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잠깐만 여기서 known부터 studies까지 가로 묶어주세요. 그럼 잠깐만 이 안에 보니까 주어랑 동사가 없는 상태에서 맞죠? known부터 studies까지를 보면 주어 동사가 없잖아요. 주어 동사가 없는 상태에서 known이라는 형태로 시작하잖아. 우리 이런 거 뭐라 불러요? 맞아요. 우리 이런 것을 분사 구문이라고 불러주죠. 분사 구문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자체가 그냥 요 studies finding 요거를 이제 수식한다 이렇게 보라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분사 구문이란 형태가 나왔을 때 분사 구문의 기본적인 모습이 이렇게 생겼잖아. ing, pp 이렇게 생겼다고요. 기본적인 형태는. 그럼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얘네가 그냥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오케이? 지금 보니까 그래서 뭐로써 known as the Whitehall Studies, Whitehall Studies로서 알려져 있는 그 연구의 발견들은요. 그 발견들은 were both astonishing and profound. 여기 both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한 번 더 나왔죠. both A and B가 되는 거죠. 그 결과가 굉장히 astonish이라고 하면 대경실색하다, 깜짝 놀라다 이런 거죠. 굉장히 놀랍기도 했고
굉장히 심오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Researchers, 연구자들은요, found out, 이런 걸 알아냈죠. Worker stress was not caused by a higher degree of responsibility and pressure usually associated with rank. 그죠? 동사가 지금 두 개입니다. 동사 두 개니까 접사가 여기에 나와 있죠. that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묶어주시면 되죠. 근데 잠깐만,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 연구의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우리는 보통 높은 지위에 있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라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대요.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지 않다. 뒤에 한번 가볼게요. 연구자들은 발견했습니다. 뭘 알아냈냐면 worker stress, 이 노동자들의 스트레스가 원래 뭐 때문에 생기는 거야? 지위 때문에 생긴다 그랬죠. 근데 스트레스는 was not caused by higher degree of responsibility. 높은 수준의 책임감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and 그리고 pressure, responsibility and pressure구나. 미안. responsibility and pressure.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압박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야. 근데 그것이 usually 일반적으로 associated with rank, rank랑 일반적으로 관련되어지는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높은 수준의 압력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럼 봐봐. 잠깐 여기까지. 얘가 읽은 다음에 그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럼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돼? 그게 아니고 이거야. 이렇게 글이 진행이 돼야겠죠. 그거 아니야 해서 글이 끝나버리면 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 뒤에 뭐가 나오겠어? 얘네들의 스트레스는, 노동자들의 스트레스는 이것 때문이야. 뒤에 It is not the demand of the job that cause the most stress, but the lack of control workers feel they have throughout their day. 됐죠? 지금 동사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씩이나 나왔죠. 접사가 3개 필요합니다. 찾아볼게요. 제일 먼저 that 이렇게 나왔죠. that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but 이란 단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동사가 여기 하나, 두 개가 더 있어서 접속사가 하나 더 필요하잖아.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workers feel 이렇게 가로 묶으세요. 이렇게 가로 묶어서 이건 중간에 삽입된 거예요. 이렇게 삽입된 것이고요. 여기 보면 얘가 삽입됐다고 치면 여기에 control이라는 명사가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day가 명사가 되고요. have가 동사가 되죠. 근데 have 뒤에 뭐가 빠졌어? 목적어 명사가 이렇게 빠져 있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they have를 가로 묶어주시면 되죠. they have throughout the day. 그들이 하루 종일 느끼는, 하루 종일 throughout their day. 그들의 하루를 통째로 통틀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통제력의 부족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해석 다시 해볼게요. It is not, 잠깐만, not 동그라미 칠게요. 그리고 버스 동그라미 칠게요. not A, but B가 되는 거죠. 이게 아니라 이거야.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만 더 문법적인 거, it is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다시 한번 여기다가 that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뭐가 돼요? 이거는 맞아요. 강조 구문이 되는 거죠. 그럼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cause the most stress.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를 cause, 유발하는 것은,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은 demand of the job, 그 직업의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직업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 일이 많아서 책임감을 많이 느껴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but 뭐냐면 the lack of control they feel, 그들이 느끼기에, 노동자들이 느끼기에 그들의 하루를 보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통제력의 부족. 무슨 말이야?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멋대로 하고 싶은데 내 멋대로 못한다는 거죠. 누가 시키는 거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오케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여기서 the lack of control, 이것이 진짜 원인이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마무리해 볼게요. The studies also found that the effort required by a job is not in itself stressful, but rather the imbalance between the effort we give and the reward we feel.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지금 동사가 하나, 둘, 셋, 네 개 나왔죠. 접사가 3개 필요하죠. 제일 먼저 찾아보니까
found that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걸 알아낸 거죠. 됐죠? 또 하나 블라블라 쭈르륵 넘어가서 여기서 아니요. but 아니고요. but 아니. 왜냐하면 봐봐 형아, 여기서 but이란 단어는요, but이 나왔지만 뒤에 rather 그보다는 the imbalance란 명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명사가 동그라미 2번이니까 이 앞에 나오는 거 동그라미 1번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서 뭐 effort를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좀 해석을 해볼게요. 어쨌거나 give 그런 다음에 여기서 feel 이렇게 나오잖아. 지금 밟아봐. effort 명사죠. 위 명사죠. 동사예요. 여기에 대시 있는 거죠. 우리가 쏟는 노력과 봐봐 형아, 여기도 end가 있잖아. 근데 요 end도 봐봐, end 뒤에 더 real이라는 명사 나오잖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 effort가 되는 거죠. 우리가 쏟아내는 노력과 우리가 여기에 대시 있는 거죠. 명사 동사니까 여기에 대시 있죠. 우리가 느끼는 그 보상. 됐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다시 묶을 수 있죠. between A and B 이렇게 묶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between A and B 해석을 해보니까 그 연구가 또한 이런 걸 알아냈죠. 또한 어떤 걸 알아냈냐면 the effort required by a job 그 직업에 의해서 이렇게 동사 아닙니다. 그 직업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노력은 in itself 요거 밑줄 쳐놓으시고요. in itself는 본질적으로 이런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 직업에서 요구하는 그 노력이 본질적으로 스트레스풀한 것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고요. But 그게 아니라 rather 그보다는 the imbalance 불균형이라는 거죠. 뭐가 불균형해요? 그들이 쏟아내는 노력과 그들이 느끼는 보상 사이에서의 불균형, 이런 불균형이 바로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기서 also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를 쳐놓으셔야겠죠. also라는 단어를 왜 우리가 봐야 되냐면 also라는 표현은 앞에서 했던 얘기랑 비슷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할 때 써먹는 거잖아요. 그죠? 앞에서 이런 걸 발견해냈습니다. 어디 있어요? 이 연구가 어디 있니? 여기서 연구가 이것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을 발견해냈죠. 근데 그 연구가 또한 이런 것도 발견해냈습니다. 발견했고요. 또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also라는 표현이 나온다고요. 그래 순서나 위치 같은 것들을 정할 때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래 내용은 이런 거죠. 할 일이 많아서 높은 지위에 있어서 그래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지 않다. 할 일이 많아서 높은 지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일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또 한 가지 내가 노력을 했는데 그만큼의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 이때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게 본문 내용이에요. According to philosopher Radcliffe Richards 바로 묶을게요. 이렇게 according to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에요? 따라서. 그치? 뭐뭐에 따르면 이런 거죠. 이 사람에 따르면 이런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에 따르면 it is coherent to think that some things real nature is revealed when it is in its correct environment. 동사가 지금 3개입니다. 동사가 3개니까 접사는요 2개가 필요하죠.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있죠. think라는 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얘는 접속사일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that부터 어디까지요? 끝까지 묶어주시면 되고요. 접사가 더 필요하잖아요. 어디 있어요? when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죠. when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됐죠? incoherent는 뭐예요? coherent 하면 연관성이 있는, 관련성이 있는 이런 거죠. 관련성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에 it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요? 요 it은 가짜 주어가 되는 것이고요. to think가 진짜 주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Radcliffe Richards라고 하는 사람에 따르면 it is its correct environment. 그것이 적절한 환경 속에 있을 때 어떤 것의 진정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incoherent, 관련성이 없는 것이다.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조금 더 가볼게요. First of all, 무엇보다도요.
The whole notion of a correct environment is problematic. 일단은 이 위에 게 맞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에 필자가 말하는 건 이게 적절한 상황이 됐을 때 본질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잖아. 왜 그런 주장을 하냐면 첫 번째로는 도대체 correct environment라고 하는 게 뭔데요? 그 correct environment라는 게 뭔데? 그 correct environment라고 하는 것은 전체 개념 자체가 문제의 여지가 있어요. 그게 뭔데? 세상에서 제일 애매한 말이 뭔지 알아요? 적절한이에요. 알맞은이에요. 그 어느 정도가 되면 알맞은 거예요. 어느 정도가 되면 적절한 거예요. 오케이? 이런 거죠. 손님 고기를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맛있게요. 어쩌라는 거야? 적당히요. 죽여버리고 싶죠. 어쩌라고요? 오케이?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알맞은이란 말은 굉장히 애매하죠. 그러니까 숫자로 말하면 참 좋겠어요. 오케이? 한 70%만 익혀주세요. 저는 100% 익혀주세요. 이게 숫자로 말하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 정도면 적절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100명 중에 몇 명까지인데요? 100명 중에 몇 명이 적절한 거예요?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정합시다. 100명 중에 80명 이상이면 적절하다라고 합시다. 라고 하면 오케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적절한 환경, 적절한 상황 어쩌라고요?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 적절한 환경에서 그 어떤 것의 진짜 본질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애매한 말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조금 더 가볼게요. Isn't the notion of what is correct relative to various concerns? 자, 동사를 보니까 isn't 동사고요. 여기서 is 동사가 되는 거죠. 동사가 두 개니까 접사가 하나 필요하죠. 여기에 what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What is correct relative to various concerns? relative to 뭐뭐의 상대적으로 뭐뭐과 비교해서 이런 정도죠. 다양한 어떤 것들, 다양한 관심사, 문제 이렇게 하면 돼요. 다양한 문제와 관련해서 what is correct? 무엇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은요. 잠깐만요. 미안해요. 해석 잘못했어요. 미안. sorry. 앞에 거 못 봤네. correct까지요. 미안해요.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 잘못 묶었어. sorry. 이렇게. What is correct? 무엇이 옳은가? 라고 하는 개념 있잖아요.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개념은 isn't relative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죠. 오케이? 다시 할게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올바른가? 라고 하는 개념은 isn't relative. 좀 상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됐죠? 아까 예를 들면 형우한테 고기를 어떻게 익혀드릴까요? 적절하게. 얘는 한 50% 익혀줬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이럴 수 있죠. 오케이? 짐승 같은 아이죠. 핏물 뚝뚝 떨어져요. 힘든 맛있네.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는 한 100% 막 다 타가지고 잿가루가 막 떨어지는데 맛있어. 이렇게 느끼는 애들도 있잖아요. 이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뒤에 The correct environment for a salmon when cooking one is perhaps a heated oven. 됐죠? 동사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The correct environment for salmon when cooking. 잠깐만. 동사 하나밖에 없잖아요. 동사가 하나밖에 없는데 맙소사. 여기에 접속사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우린 많이 했었습니다. 분사구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거죠.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쿠킹 원, 여기서 원이라고 하는 건 살몬을 말하는 겁니다. 연어 한 마리를 요리할 때 그 연어에 대한 적절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perhaps a heated oven, 가열되어진 오븐일 것입니다. 뒤에 the correct environment for its spawning is something else again. 됐죠? 여기서 그 spawning이 뭐예요? spawn이라고 하면 산란하다, 알을 낳다라는 뜻이에요. 알을 낳다. 그러니까 잠깐 봐봐. 요리할 때 연어에 대한 적절한 환경. 잠깐만. 잘 봐봐.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연어라고 하는 것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연어라는 것은 바뀌지 않죠. 근데 똑같이 연어라고 하는 것에서 적절한, correct한 이렇게 말했어. 근데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요리예요.
요리에서의 적절한은 뭐가 되는 거예요? 히리드 오븐이 되죠. 맞습니까? 근데 요리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에요? 산란. 번식이라는 상황에서 번식이라는 것을 하는 상황에서의 적절한은 뭐예요? 그 적절한 전혀 다른 거죠. 그 강의 상류 이렇게 해야죠. 아니 히티드 오븐 위에서 알 나봐 이러지 않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correct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상대적인 거예요? 이거 지금 이해되시죠? 어떤 말인지 좀 나볼게요. Something else again. 다시 한번 다른 것이 될 겁니다. But 그러나 more important. 근데 있잖아. 더 중요한 것은 to know something's nature is to know how it is in a variety of environment. 여기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워. 잘 봐봐. 일단 동사 두 개고요. 접수사는 여기서 how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앞에 주어입니다. To know something's nature. 어떤 것의 본질을 안다라는 것. 어떤 것의 본질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is to know. 아는 거죠. 뭘 알아야 돼? How it is in a variety of environment.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본질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문장은 밑줄 쳐놓으세요. To know something's nature is to know how it is in a variety of environment. 이 문장은 밑줄 별표 쳐놓으시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끝까지 읽어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어렵잖아. 말 자체가. 그래서 필자가 말해놓고도 아씨 무슨 말이야. 그럴까봐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내가 명제를 이해했어요. 명제를 이해했어요? 그럼 예시는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거 못 읽어요. 이미 알았는데. 근데 명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예시를 통해서 명제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예시라는 건 원래 그런 거니까요. 한번 보니까 Ion's nature. 잠깐만. 이거 예시인 거 확실하다. 예시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찾았었냐면 우린 이렇게 찾았었어요. Something. 이게 전체죠. 얘가 전체가 되죠. 근데 여기서 ion, 철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부분이 되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떤 것이 철은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일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예시다. 많이 나왔던 겁니다. 철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most fully understood. is most fully understood. 가장 완전하게 이해되어집니다. If we know how it behaves when it is hot, cold, smashed, wrapped in wool, and so on. 됐죠? 지금 동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죠. 근데 지금 보니까 접사가 그러면 세 개가 필요하겠죠. 제일 먼저 어디 있어요? 여기에 if 이렇게 있죠. 여기에 how 이렇게 있어요. 다시 한번 when 이렇게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동사가 하나, 둘, 셋, 네 개, 접속사는 하나, 둘, 세 개 딱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 묶어주시고요. 됐습니까? 여기 hot, cold, smashed를 열거한 거죠. 동사를 열거한 것이 아니라. 됐어요? 그러니까 그 철이라고 하는 것이 뜨거울 때, 차가울 때, 내리쳐졌을 때, 물속에 남겨졌을 때, 기타 등등. 잠깐만.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 뭐가 되는 거예요? variety. 이게 바로 variety.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상황이 있을 때 how it behaves. 그것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철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뒤에 knowing how iron behaves when left in conditions optimal to its continued unchanged existence only gives a partial view of its nature. 동사 지금 두 개 나왔죠? 동사 두 개니까 접사가 하나 필요하죠? 어디 있어요? 여기에 how가 있죠. how부터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요. knowing, 아는 거죠. 잠깐만, 우리 이런 것도 하나 체크합시다. 깨알 같은 문법인데요. 여기서 knowing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얘는 동명사가 되는 거죠. 주어 자리니까요. 동명사가 주어로 나오면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건 뭐였어요? 수일치라고 하는 것을 신경 써야 되는 거였죠. 됐습니까?
아는 뭘 알아요? How iron 그 철이라고 하는 것이 behaves. 잠깐만. 근데 동사의 개수랑 접속의 개수가 안 맞죠 지금. 왜냐하면 여기 지금 when이라는 접속사가 또 나오잖아. 아 뭐야 이건. 근데 when 뒤에 주어 동사가 없는데 left 과거 분사부터 시작하잖아. 우리 이런 것을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when left in conditions optimal to its continued unchanged existence 이렇게요. 그것에 지속적이고 변화하지 않는 존재에 optimal 이상적인 오케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 남겨져 있을 때 오케이? 그럴 때 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안다라는 것을. 잠깐만. 여기서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여기서 말하는 optimal. 이 optimal이라는 단어가 뭐랑 반대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optimal이라는 단어는 variety라고 하는 것과 반대말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철이 하나 있다고요. 여기 철이 하나 있는데 얘는 되게 딱딱해요. 딱딱하네. 구부러지지도 않고요. 차가워요. 오케이? 잠깐만. 구부러지지도 않고요. 부러지지도 않고요. 그냥 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고요. 이게 뭐예요? Continued, unchanged existence. 오케이? 그냥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이 상황에 있다고요. 지금 이 상온에서 열이 가해지지도 않았고 어떤 차가움이 냉기가 가해지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상태. 딱 이 상태에서의 철을 바라보면서 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얘의 본질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하면 이게 우리가 강철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철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바로 partial view. partial이란 단어가 이 단어 아시죠? part. part가 뭐예요? 부분이죠. partial 형사예요. 부분적인. 우리는 그냥 부분적인 관점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럼 아까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 밑줄 쳤던 문장 있죠? 여기서 to knowing something's nature. 어떤 것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두 단어예요. variety를 알아야 돼요. optimal을 알아야 돼요. variety를 알아야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거로 이렇게 일단 내용은 됐죠? 그래서 이 variety가 중요한 거라고요. 자, 봐봐. 이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겠어요? 그래서 됐어요? 다양한 환경에 있는 것을 봐야 그 본질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잠깐만. 잘 봐봐.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럼 얘랑 반대말이 얘잖아요. 그죠? optimal과 동의어가 있어요. optimal과 동의어가 누구예요? optimal은 좋은 단어예요? 나쁜 단어예요? 나쁜 단어예요. 이 글에서는. 그럼 이 글에서 optimal이란 단어랑 동의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맨 위의 문장. 그렇죠. 맞아요. 바로 correct예요. correct라는 단어가 optimal과 동의어예요. 이해됩니까? 어떤 말인지?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요게 본문 두 번째 거예요. Programs of economic development often lead to changes in people's dietary habit. 이 마침표입니다. 여기 문장 끝나야 되는데. 됐죠? 경제 발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lead to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cause, 야기시킵니다 이 뜻이에요. 어디에서? in people's dietary habit. 사람들의 식습관에서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요즘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먹거리가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경제 발전이랑 먹는 거랑 뭔 상관이 있죠?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한번 가보죠. In some cases, 몇몇 경우에 있어서 these dietary changes are voluntary to the extent that some new food associated with powerful outsiders are status symbols. 여기까지. 그렇죠? 지금 동사가 두 개니까 접속사가 한 개가 필요하죠. 어디요? 여기에 that.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잠깐만, 우리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체크할게요. 어떤 거냐면 these dietary changes, 이러한 식습관에서의 변화는요. 근데 식습관에서의 변화라는 말이 나왔었나요? 네, 나왔었어요. 이 앞에서 식습관이 변합니다 라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됐죠? 이러한 식습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are voluntary. voluntary가 뭐예요? 자발적인이라는 뜻이에요. volunteer, 여기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발적입니다. 어디에 대해 자발적이에요? to the extent. 잠깐만, to the extent는 어디까지 이란 뜻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that some new foods. 새로운 음식. 어떤 새로운 음식이야? associated with powerful outsiders. 굉장히 강력한 외부자와 관련되어 있을 때, 관련되어져 있는 그 새로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are status symbol. 지위의 상징일 때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 이런 거죠. 밑에 뒤에 보면 예시가 나오긴 하겠는데 이런 거죠. 조선 후기를 생각해 봅시다. 조선 후기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의 가베는 상징이 뭐예요? 가베가 커피예요. 조선시대 이제 고종 때는 커피를 가베라고 불렀죠. 그 커피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부유함이죠. 일반인들이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고요. 비쌌다고요. 그러면 외부 음식이죠. Some new food. 오케이? Some new food라고 하는 것이, 새로 들어온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스테이터스 심볼, 지위에 대한 상징일 때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커피를 마시러 가요. 오케이? 우와, 저걸 먹으면 나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부함의 상징인 거죠. 나 좀 있어, 이런 거죠. 야, 요즘 고상한 사람들은 이런 걸 먹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But 그러나 more often than not, 종종 diet changes because of circumstances associated with the objectives of economic development that are beyond the control of the local people. 이 다이어트 changes. 식단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합니다. 식단은 바뀝니다. 잠깐만요. 여기 대시군요. 깜짝 놀랐어요. because of가 있길래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요. 하지만 종종 그 식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because of circumstances, 상황에 의해서 바뀌어요. 이런 상황에 의해서 바뀝니다. 상황 때문에. 근데 어떤 상황이야? Associated with the object of economic development. 경제 발전의 목표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있다. 좀 특이한데요. that 나온 다음에 아 나왔잖아요. 되게 이상하죠? 얘가 주격 관계 대명사잖아요. 그죠? 선행사가 누구란 얘기예요? 얘가 선행사란 이야기예요. 오케이? That are beyond the control of local people. local people의 통제권 밖에 있는 경제 발전의 목표랑 관련되어져 있는 환경 때문에 식단이 바뀌게 됩니다. 됐어요? 처음에 했던 말도 그거잖아요. 처음에 했던 말도 사실은 경제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dietary habit라고 하는 것이 바뀌게 됩니다. 이거 있었던 거잖아. 물론 자발적으로 바뀌는 것도 있는데 필자가 실제로 말하고 싶은 것은 자발적으로 사회적 지위 때문에 바뀐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실제로 필자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거. 경제 발전의 목표 때문에, 그것 때문에 diet changes. 오케이? 식단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됐던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n an attempt grow more cash crops, which help, 동사입니다. which help to raise wages and bring in foreign exchange capital. Non-Western people often invert time and energy from growing their normal subsistence crops. 지금 동사가 3개 나왔습니다. 접사가 2개가 필요하죠.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은 어디 있어요? 여기 which라는 표현이 이렇게 있죠. 주르륵 따라가서
여기 캐피털까지 이렇게 됐죠? 맞아요. 하나 더 여기에 있죠. 됐습니까? 잠깐만요. 괜찮겠네요. 그렇죠? 내가 잠깐만 멈췄었냐면 이 bring이라고 하는 것이 raise에 붙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건데 사실 여기에 붙어도 되고 여기에 붙어도 되죠. 해석엔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묶어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in an attempt 어떤 시도에서 어떤 시도야? to grow more crop, cash crop. cash crop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환금 작물이라고 하거든요. 환금 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작물이잖아요. 한마디로 판매용. 판매할 수 있는 작물들 있잖아요. 그런 거. 판매할 수 있는 작물들을 키우려고 하는 시도 속에서 근데 어떤 시도야? Which help to raise wages. 임금을 올릴 수 있어요. 하면 돈을 벌 수 있고요. And bring in foreign exchange capital. 해외의 exchange capital, 캐피탈이 자금이라는 뜻입니다. 해외의 자금들. 외화죠, 외화. 외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환금 작물을 키우고자 하는 노력에서 non-Western people, 비서구 사람들은요. 비서구의 사람들은 종종 divert, 바꾸는 거죠. 변화하는 거죠. Time and energy from growing their normal subsistence crops. 이제까지 그들이 지속적으로 키워왔었던 그런 작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오케이? 다른 걸 키우게 된다고요. 이제까지는 환금 작물을 키우지 않고 다른 걸 키웠었는데 돈 벌어야 되니까 이제는 환금 작물을 키우게 된다고요. 잠깐만 질문 한 번만 해볼게요. 여기서 to raise wages 돈을 번대요. 그리고 여기서 foreign exchange capital 외화를 유입해야 된대요. 이게 뭐예요? 경제 발전. 맞아요. 경제 발전의 목표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해외 자금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 돈 버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어떤 말인지. 자, 잠깐만.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키우는 게 달라지죠. 맞아요? 그럼 잘 생각해봐. 얘네들이 밖에 갖다 팔 거 따로 경작을 하고 내가 먹을 거 따로 경작을 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다 경작해서 일단 팔고 남는 거 먹겠어요? 어떤 게 더 편해요? 당연히 두 번째 게 편하죠. 하나를 키워서 팔고 먹고 이걸 동시에 해야죠. 팔 거 따로 키우고 내가 먹을 건 따로 키우고 농사를 두 개를 지어요? 아니 배추만 키우면 되는데 배추랑 무도 같이 키워요? 나는 무만 먹으니까 무도 키우고 배추는 갖다 팔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야. 배추만 키우고 먹고 팔고 이걸 동시에 해야죠. 잠깐만.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키우는 식물을 바꾸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내 먹거리가 바뀌었잖아요. 이해됩니까? 내가 먹는 게 바뀌잖아요. 내가 먹는 거 따로 키우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해서 경제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뭐가 바뀌어요? 내가 먹는 게 바뀐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 내용인 거죠. 좀 더 갈게요. The result is that. 결과는 이런 겁니다. They spent much of the hard-earned cash on foods that are both costly and nutritionally inferior to feed their families. 참 웃긴 건 이런 겁니다. 동사 지금 세 개입니다. 접사는요. 여기 대시 있죠. that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고요. that부터 여기까지 묶어주시면 되는 거죠. 결과는 바로 이런 겁니다. They spent much of their hard-earned cash. 그들은요. much of their hard-earned cash. 그들이 아주 힘들게 벌어들인 돈을 쓰는 거죠. 어디다가요? On food, 그 음식에다가요. 어떤 음식이에요? That are both costly and nutritionally inferior.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거지 같은 음식에다 돈을 쓴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To feed their family. 그들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다? 경제발전으로 인해서 우리의 식습관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됐어요? 살짝 뭔가 너무 억지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종류의 글을 읽다 보면 야 너무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개인적인 그런 판단은 뭐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런 글을 읽을 때 이렇게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돼요. 키워드로. 그러니까 어떤 거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 이야기는 경제 발전, 먹거리의 변화. 근데 거기 숨겨져 있는 논리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거냐면 여기 다시 나오잖아요. 여기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잠깐만 돈을 벌어야 되니까 판매용 여기 어디 갔어? 판매용 어디 갔니? 황금장 여기죠. 황금 작물을 키우게 되죠. 오케이? 황금 작물을 키우다 보니까 원래 내가 먹던 거를 먹어요, 못 먹어요? 그거 키우지도 못해요. 갖다 팔아야 되니까. 바꿔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먹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요 논리를 찾아가시면 된다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고요.